이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화염산은 기온이 무려 7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뜨거운 열기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화염산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타오르는 산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곳이죠. 거대한 온도계의 숫자가 정확히 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란 보이시나요? 살살 돌려주기만 해도 지열로 찐계란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终身难忘。 이곳은 이 뜨거운 더위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준비 철저히 해야겠죠? 모자와 양산 등 선글라스까지 각자의 아이템들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在一些高温区域呢，我们安排了这个室外的冷风机，配备了冰袋，同时呢，我们还增配了些防暑药品，以应对游客可能出现的中暑情况。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대관람차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I thought to do something in the capital of Austria. And yeah, that was already, I knew already where I will take off from. It was the Ferris wheel. 이 남성은 전 세계를 다니며 독특한 패러글라이딩 쇼를 펼치는 선수입니다. 드디어 패러글라이딩 복장과 장비를 다 갖추고 관람차 지붕 위에 올라섰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가뿐히 이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의 맑은 하늘과 패러글라이딩, 그야말로 예술이네요. 또 다음 도전에선 어떤 멋진 에어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세계 도시의 고층 랜드마크를 등반하는 사람들 소식을 종종 뉴스로 접하는데요. 화제를 모으긴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대부분 철컹철컹 쇠고랑 신세입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의 랜드마크를 등반했을지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125m 높이의 토레 글로반트입니다. 폴란드 등반가 마르친 바노시 안전장비 하나 없이 건물을 오르고 있는데요. 자칫 발을 헛디거나 작은 실수만 있어도 위험한 상황. 다행히 안전하게 28층까지는 도착했는데요. 계속해서 30층까지 오르려던 그때 구조대원들이 바노스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고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는 도시 랜드마크를 등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안전과 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항저우시 첸탄강입니다. 마치 생선 비늘을 연상케 하는 파도가 포착되는데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되는 조수 현상으로 이런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회오리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파도를 보여줬습니다. 첸탄강은 세계 최대의 조수 해일이 발생하는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몰린다고 하네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클래식 공연장인데요. 무대 단원들이 공연 중에 무언가를 보고는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공연 중에 난데없이 등장한 작은 고양이 때문인데요. 고양이도 이 연주가 듣기 편안했는지 무대를 안방처럼 걸어다니고 갑작스러운 고양이의 난입에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한 단원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로데오 경기장입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황소 한 마리가 경기장을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소의 행동으로 관람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탈출한 황소는 조련사들이 붙잡아 우리에 가뒀습니다. 로데오는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타고 누가 오래 버티는가를 겨루는 경기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대비해야겠죠?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가 흑인 공주 티아나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디즈니 영화를 테마로 삼았던 놀이기구를 대대적으로 보수해 내놓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입니다. 새로운 놀이기구가 공개됐는데요. 200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에 등장하는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 티아나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1920년대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 풍경 등이 놀이공원 곳곳에 가미돼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티아나의 늪지대 모험입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스플래시 마운틴을 개보수해 만든 것으로 통나무 모양의 배를 타고 물길을 가르다 급경사를 내려가는 스릴 만점 놀이기구입니다. 하지만 기존 스플래시 마운틴은 인종차별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기폭제가 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개보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티아나 테마 놀이기구는 이달 28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는 빨리 보고 싶다 반응과 함께 이 추억의 놀이기구를 없애서 아쉽다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장 두쿠 고속도로입니다. 신장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도로로 날씨와 지형 조건 때문에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만 개방하는데요. 최근 재개통에 많은 차량이 몰렸습니다. 이 도로의 매력은 경치는 물론이고 하루 만에 4계절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초원이 보였다가 조금만 가면 눈 덮인 곳도 보이고요. 또 맑은 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기 있는지 알겠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것도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乌苏一景区酒店77间客房全满，15栋民宿入住率达到80%左右。 재개통 당일 차량만 1,200여 대, 관광객은 36,600여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2018년 국내에서 방영됐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일본 드라마로 리메이크됩니다. 제작사 SLL은 스카이캐슬의 일본 리메이크판이 주연 배우 캐스팅을 확정하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민영방송사 TV 아사히가 제작을 맡아 7월 중 방송될 예정입니다. 스카이캐슬은 상류층 학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경쟁하는 현실을 풍자한 드라마로 국내 방영 당시 23.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작이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본판은 더 치열한 고등학교 수험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배우 염정아가 연기한 한서진 역을 마스시타 나오가 만든 등 일본 인기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미국 전역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틈새 시장 사업이 아닌 문화 현상이 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H마트는 1982년 뉴욕시 퀸스 우드사이드에 작은 한인 슈퍼마켓으로 문을 열어 현재는 미국에만 90여 개 점포를 둔 대형 식료품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H마트의 경우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달엔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를 약 510억 원에 통째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아시아 인구 비중이 많이 늘어난 데다 수많은 비아시아계 미국인들 역시 맵고 면발이 굵은 한국식 라면 같은 새로운 맛을 갈구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개통된 아마존의 한 토착 부족이 음란물에 중독됐다는 가짜 뉴스가 번지면서 최초 기사를 작성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부족원들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일 아마존 마루보족 사람들의 일상이 2개월 전 인터넷이 개통된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루보 부족원들이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일부 고령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걱정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포스트 등 일본 매체들은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루보족 사람들이 음란물에 중독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왜곡해 영국, 독일, 인도 등 전 세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마루보족의 지도자 에녹 마루보는 SNS에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이며 우리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편향된 사상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